벌써 2배 이상 오른 이 주식 왜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에요. 주가는 이렇게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제가 작년 4월 달에 소개해드렸던 주식이죠. 바로 구글입니다. 그때 주가가 1270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벌써 2840달러, 2배를 훨씬 넘는 금액까지 상승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주식 왜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우리가 왜 지금이라도 구글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래를 지배하는 인공지능 왜 구글이 답인지, 또 구글의 단점과 구글의 목표 주가, 그리고 구글의 차트 분석과 마지막으로 구글의 투자 전략, 구글 투자 이렇게 해라 라는 목차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의 실적이 지금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지 추세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매출입니다.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히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꾸준한 성장을 해왔다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그 추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 굉장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구글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 이유는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이 인공지능 분야를 리딩해 갈 세계의 단 하나의 기업을 꼽으라면 저는 구글을 꼽습니다. 5년 뒤, 10년 뒤, 그때는 미래의 인공지능이 세상 대부분의 것을 지배할 거예요. 물론 단기간 2, 3년 내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과거 10년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죠. 지금 현재와 그리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자리 잡을 거라는 거죠. 구글이 인공지능을 리딩한다? 그 근거는 바로 양자 컴퓨터에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 기존 컴퓨터로 10억 년 걸리는 계산을 양자 컴퓨터는 100초 안에 끝낼 수 있다. 인공지능에 있어서 특화된 양자 알고리즘, 고속 연산,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연산하면서도 전력 소모는 적게 들어가는 미래 인공지능에 있어서 필수 기술이 바로 양자 컴퓨팅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세계를 리딩하고 있는 기업 IBM과 구글입니다. 지금 현재도 인공지능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 인공지능 의사 왓슨, 이런 것들은 시작에 불과하죠. AI를 통한 신약 개발, 유방암 진단 연구, 그리고 중풍이나 치매 환자의 말을 알아듣는 어플 개발,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구글이 반도체 설계에 AI를 적용한다, 이런 기사를 냈죠. 실제로 인간이 수개월 걸려서 하던 작업 6시간 만에 끝냈다고 합니다. 이제 반도체 칩의 설계까지 인공지능이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순다루 피차이 구글 CEO 취임하고 나서 AI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불과 전기의 발견보다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10년 뒤 우리의 미래 사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변화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의 핵심인 양자 컴퓨터와 빅데이터, 구글이 가진 검색 엔진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전 세계 사람들, 그들의 엄청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독점하고 있는 엄청난 플랫폼을 보유했다는 사실. 게다가 인공지능 같은 분야는 기술력만 있다고 해서 일반적인 중소업체나 스타트업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구글 같은 대기업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인재 구성이나 엄청난 규모의 R&D, 기술 개발, 그리고 대규모 시설 투자, 이런 게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독점하는 곳이 독점을 할 것이다. 즉 구글이 구글할 것이다. 미래 인공지능 시대의 상당한 부분의 비중, 구글이 가져갈 것이란 거죠. 물론 지금 당장 이 인공지능 관련 매출 나타나지 못하죠. 현실화되지 못합니다. 이 기술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2, 3년 뒤가 아니라 최소 7, 8년, 10년 이상 바라보고 장기로 바라보고 투자해야 하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면 지금 하는 구글의 투자 절대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인공지능을 배제하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 구글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더라도 늦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금의 구글, 광고 시장에만 의존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매출이 광고 시장에서 나옵니다. 매출의 다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현재 미국이 구글과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 독점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단계죠. 이 규제로 인한 출렁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가 자체가 현재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일단 작년만 비교를 하더라도 많이 올랐습니다. 2배 이상 뛰었어요. 지금 투자한다고 한다면 수익률은 물론 확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다는 거죠. 5년, 10년 뒤를 내다본다면 말이죠. 그리고 지금 구글이 가진 현금 160조를 갖고 있다고 하죠.
게다가 자사주 매입에 굉장히 적극적인 기업이 바로 구글이에요. 애플, 구글 500억 달러, 900억 달러 상상도 안 되는 규모의 금액, 이 돈을, 이 현금을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합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은 주식수가 줄어요. 기업이 내는 이익은 동일한데 주식수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주당 순이익, 기업의 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EPS 증가를 합니다. 주주 한 명당 가져가는 이익의 양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PER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퍼는 점차 내려가고 EPS는 점차 증가한다. 즉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달리 빅테크 기업들이 시총이 계속 어마어마하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바로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것들에 기인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방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한 안정성, 그리고 자사주 매입, 앞으로 끝없는 우상향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글의 목표 주가, 5년 뒤에 구글의 목표 주가는 얼마를 보면 될까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에 목매지 않습니다. 매수의 근거가 훼손되는지, 그 시점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차트 기술적인 분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전부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해요. 하지만 대략 한 5년 정도 뒤에는 얼마 정도 수준까지 가 있을까? 참고는 될 수 있겠죠. 먼저 PER입니다. 목표 주가는 PER 멀티플 곱하기 EPS죠. 5년 뒤에 예상 주당 순이익 곱하기 이 PER 하게 되면은 목표 주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먼저 PER,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은 25배에서 30배 정도, 물론 50배를 상회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예외로 하고, 평균적인 수치로만 보자면 25배에서 30배 정도를 오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EPS는 어떨까? 28달러, 18달러, 44달러, 49달러, 59달러, 그리고 올해 예상 108, 내년 113, 2023년 132달러예요. 대략적으로 보면은 매년 약 15% 정도 성장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 PER 59배까지 갔던 이때의 PER은 제외로 하고 대략 25배에서 30배 정도, 이 정도 범위에서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026년 지금부터 5년 뒤 목표 주가는 얼마 정도 구하면 될까요? 먼저 5년 뒤의 EPS 201달러 가정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한 2023년 EPS 132달러에서 매년 15%씩 성장한다는 가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2026년 예상 EPS 주당 순이익은 201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PER 하단 25배 곱하게 되면 5025달러예요. 지금 주가가 2840달러니까 여기서 약 77%가 상승한 그런 수치로 볼 수 있겠죠? 과거 PER의 상단인 30배를 곱하면 얼마일까? 201달러 곱하기 30배 하면 6030달러입니다. 현재 주가 2840달러에 112% 상승한 수치예요. 생각보다 아주 크지 않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 산정하는 예상 이익과 PER, 이걸로만 산정을 하면 안 돼요. 미래에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이런 분야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매출로 반영이 되는 그 시점, 매출 급증 시나리오가 반영되지 않은 목표 주가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이 매출에 반영이 된다면 미래의 PER 급증을 합니다. 멀티플은 미래의 성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예상 매출이 급격하게 미래에 늘어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는 순간 PER은 급증을 합니다. 25배, 30배가 아니라 그 이상 훨씬 상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EPS, 실제 이익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이 매출에 반영이 된다면 EPS 지금 15%의 상승률을 보여가고 있지만 이 실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률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업의 그때 당시의 상황, 시장 상황, 그 시점에 경쟁사가 있는지,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PER이 산정이 됩니다. 조금 전에 보신 이 목표 주가는 지금 같은 수준으로 이익이 증가했을 때, 지금 같은 멀티플을 받았을 때 얼마가 될 것이냐를 본 거기 때문에 정확치 않아요. 5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지금 클라우드 분야 엄청난 수주를 따내고 있어요. 이게 매출에 실제 반영되는 기간 최소 2-3년 걸립니다. 그때 가면은 이익이 또 급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게 실제 매출에 반영되긴 쉽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가시화된다면 멀티플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EPS는 동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201달러로 보더라도 멀티플이
10 정도, 10배 정도 더 추가로 상승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30배에서 10배 정도 추가로 증가한 40배로 가정하고 201달러에 40배를 곱하면 8,040달러가 됩니다. 현재 주가 2,840달러에서 183% 증가한 숫자죠.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고 기업 가치가 급증한다면 목표 주가도 급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 계산으로 지금 몇십 프로 이렇게 숫자로 산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글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큰 이변 없이 그냥 꾸준히 우상향을 해오고 있죠. 전형적으로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우량주의 모습입니다. 보조지표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거는 MACD 지표입니다. 이게 구글의 월봉인데 지금 MACD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상향을 해오던 이 MACD 평평해지고 있죠. 어느 정도 상승이 과하게 올라왔고 상승세가 앞으로 꺾일 수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지표예요. 그리고 과매수, 과매도의 지표 RSI 지표입니다. 이렇게 보통 70이 넘어가는 구간이 중간중간 나오죠. 이렇게 코로나 이후도 마찬가지. 물론 주가는 우상향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중간중간 조정이 있다는 거예요. 즉 주가가 조정을 할 때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이평선을 보더라도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져 가고 있죠. 이 월봉이 상승을 어쨌든 계속 해 나가더라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20월봉, 20개월 이평선에 이렇게 중간중간 한 번씩 만나러 옵니다. 근데 지금 5개월 선에서 빠지질 않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추세로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언제든 한번 이게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혹은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 20개월 이평선 한번 만나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계속 이렇게 가파르게만 올라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산정했던 그 목표 주가 어느 정도 구간일까?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산출해봤던 그 목표 주가 구간이죠. 6,500달러에서 한 8,000달러 정도. 주가는 이렇게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목표 주가는 목표 주가일 뿐입니다. 변수가 너무 많죠. 그리고 5년 뒤의 주가 절대 지금 맞출 수 없어요. 참고만 한다는 거예요. 숫자상으로는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가 여기라고 하더라도 주식이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분명 아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구글이 빠질 때 조정을 할 때 얼마씩 조정을 했나를 한번 봤더니 자 코로나 때 34%가 빠졌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20%, 8%, 9%, 7%, 7%, 10%, 11%, 7% 이런 식으로 보통 10% 정도는 어느 정도 일상적인 조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위기가 왔을 때는 30% 이상 빠지더라. 물론 실제적인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무려 70% 가까이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물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고 이 금융위기가 또 언제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감안은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상향은 합니다. 하지만 기업 가치와는 무관한 시장의 상황, 시장의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이런 기업을 살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이렇게 10%에서 30% 조정은 일상적이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금융이 흔들리는 이런 시점, 버블이 빠지는 이런 시점에는 거의 70% 가까이 빠진 이력도 있더라. 이거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지금 너무 올라서 못 사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정시마다 살 수 있어요. 모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품 붕괴, 버블 붕괴 이런 우량주를 헐값에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구글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조정은 온다. 미국 시장이라고 조정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보셨다시피 10%에서 30% 이런 조정은 일상 다반사였죠. 그리고 이평선에 이격이 벌어지는 시점, 주가가 횡보를 하던 아니면 주가가 하락을 하던 넓어진 이격을 줄이러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여드렸던 MACD나 RSI 같은 보조지표들, 과열 신호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주식 매수의 기회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과거 10%에서 30% 정도씩 꾸준히 이런 조정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모아가자. 구글은 그냥 현금 같은 기업이에요. 절대 망하지 않는 기업이죠. 어마어마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검색 엔진 구글과 같은 플랫폼,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이 플랫폼이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 트렌드가 조금씩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우리가 그 변화를 충분히 눈치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팔면 됩니다. 이런 현금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안정적으로 모아가면 된다는 거죠. 지금 비싸다고 안 사는 게 아니라 최소 5년 뒤, 10년 뒤 가격을 바라보면서 모아가자는 거죠. 미래에 3배, 5배, 10배 이렇게 오를 수 있다면 지금 가격이 과연 비싸기만 한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저가에 싼 값에 살 수 있으면 그 기회를 노리자는 거예요. 작년 4월달 제가 구글을 소개해드렸을 당시 1270달러, 지금 2배 이상 올랐죠. 그때 사서 5년 동안 존버를 했다. 예를 들어 5배를 벌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지금 사는 사람은 그 반밖에 못 법니다. 이미 2배가 올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가 매수, 수익률에 굉장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가급적 일상 다반사인 조정을 이용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에서 기회가 있다면 싸게 사자는 거죠. 그리고 적립식 투자, 단점이 있습니다. 안전한 대신에 수익률이 좀 더 낮고 매수 단가가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고점에 물리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목돈을 싼 부근에서 큰 비중으로 살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왔다면 저가에 위기 때는 많은 수량을 사 모으자. 그리고 매수 근거를 찾자는 건데, 이거는 어떤 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주식을 살 때 그 주식을 사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글을 사는 이유, 유튜브 때문인지, 아니면 광고 시장 매출 때문인지, AI, 인공지능 때문인지 분명히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근거가 훼손되지 않는 이상 이 주식을 들고 가도 된다는 겁니다. 단 그 시장에서 경쟁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 플랫폼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서 이 기업의 존폐가 위기가 오거나, 그리고 내가 구글의 매수 근거를 인공지능에서 찾아서 샀단 말이에요. 근데 구글이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을 접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매수 근거가 훼손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과감히 팔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 중 하나예요. 물론 지금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하지만 5년 뒤, 10년 뒤가 되면은 더 큰 비중, 더 큰 매출, 더 큰 시장 장악력,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될 거라고 전 믿고 있어요. 지금 너무 올라서 못 산다가 절대 아닙니다. 분명 시장은 계속해서 기회를 줘요. 조정 기회도 아까 보셨죠? 10%에서 30% 일상 다반사예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상향은 염두를 해두되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잘 찾고 염두에 두고 그때가 오게 된다면 그 기회를 잡자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는 이 주식을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 모아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작년 코로나 직후에 바로 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수익률은 좀 더 낮아지겠지만 대신 비중을 약간 줄이고 더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는 그 기업의 저점이 왔을 때 그 기업을 또 사면 됩니다. 우리가 관심 갖고 공부만 한다면은 수없이 많이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런 좋은 기업들 계속 찾는데 많은 노력, 시간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